세조실록 30억 세조 11년 1월 1일 기유 첫 번째 기사 1465년 명성화 1년 백간이 할애하였다. 임금이 건정전에 나아가 회례의 연을 베푸니 왕세자와 효령대군 이부 임영대군 이구 영릉대군 이염 하동부원군 정인지 영의정 신숙주 등과 문무백간이 전정에 나누어 들어와서 사배하기를 마치고 각각 자리에 나아가 시연하였다. 정대업 지무, 보태평 지무의 음악을 연주하였으며 외인 야인도 또한 참여하였다. 술이 건하여 지니 임금이 외인 야인에게 명하여 전에 올라와서 춤을 추게 하고 어찬을 나눠주고 또 별도로 주육을 내려주었다. 명하여 위사에게 먹이게 하였다. 세조실록 30억 세조 11년 1월 3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강령전에 나아가니 왕세자가 헌수하였다. 오늘이 세자의 생신이었으므로 이날에 잔치하니 효령대군 이부 임영대군 이구 영릉대군 이염 득원군 이서 영순군 이부 귀성군 이준 하성리 정현주 거제정 이철 하동부원군 정인지 봉원부원군 정창손 영의정 신숙주 상당부원군 한명에 좌찬성 윤사분 판중추원사 성봉조 좌참찬 출항 행상호군 홍원영 호조판서 김국광 승지 등이 입시하여 차례로 술을 올렸다. 임금이 주연이 한창 벌어졌을 무렵에 정인지 신숙주 등에게 명하 일어나 춤을 추게 하고 또 한 명에게 명하여 위사에게 떡과 술을 내려주게 하였다. 임금이 매우 기뻐서 친히 시를 지으니 제추 등도 화답하여 바치었다. 세조실록 30억 세조 11년 1월 3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의금부의 전교하기를 충청도 성환도 찰방 성자유는 맡은 직무를 태만이하여 역사가 퇴락하여도 전력하여 수습하지 않고 또 인구가 유망하고 마필이 파리해졌으니 그를 주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조실록 30억 세조 11년 1월 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언양에 행행하여 머물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4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가 치게하기를 본도의 제업은 모두가 수제를 만나서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는 호구가 열에 여덟 아홉은 되니 청컨대 군자의 묵은 황두 3천석 소금 1천석과 소목이 황두 1천석을 더 주어서 백성의 급함을 구원하소서니 명하여 호조에 내리게 하였다. 호조에서 아뢰기를 청한대로 한결같이 따를 수는 없으나 그러나 본도는 금년에 흉년이 너무 심하여 민생이 가히 염려스러우니 장담글 황두 800석 소먹이 콩 1천석 소금 300석을 주심이 옳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0억 세조 11년 1월 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니마차 올즈카 김우두 등 8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0억 세조 11년 1월 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밤에 도둑이 부사직 안혜의 집을 겁탈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는데 이르니 임금이 이를 묻고 명하여 외성의 문을 닫고 위사를 나누어 보내어 마을을 수색하여 잡게 하였으나 마침내 잡지 못하였다. 세조실록 30억 세조 11년 1월 6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이영언을 사언지비로 유계번을 통정대부 행성균 사승으로 삼았다. 유계번은 황해도의 묵정밭을 개간하였다고 속여서 몇 풍계를 띄어 올려서 통정대부에 이르니 조정의 공론이 이를 비루하게 여겼다. 세조실록 30억 세조 11년 1월 7일 을묘 첫 번째 기사 광릉군 이극배의 어미 이로 쌀콩 아울러 20석 종이 100건과 아울러 관각을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7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올량앞 김 사롱계 등 사인이 와서 토물을 바쳤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7일 을묘 세 번째 기사 공동참판 이중룡을 보내 명나라에 가서 황후의 책립을 할애하게 하였다. 그 표문에 이르기를 보르기 시기에 응하여 모두 왕의 오르심을 우러렀는데 선왕의 책립을 받아 마침내 봉금의 은혜를 소통하게 되니 이른 간편에 빛나고 경선한 종사에 연면하게 되었습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황제폐하께서는 건곤의 덕에 합하여 일월과 더불어 밝으며 능히 선율을 준수하여 사방의 풍교를 바르게 하며 공손히 내조를 자료하여 구묘의 증상을 받들고 경명이 새로워지고 홍도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은 다행히 희운에 점하여 기쁘게 성대한 의식을 듣고도 자체가 천구에 막혀 비록 빨리 달려가는 반열에는 어려우나 마음은 지극하게 자극에 달려가서 호배하는 정성을 갑절이나 다하겠습니다 하고 박물표에 이르기를 고니의 지위를 바르게 하여 이미 요기를 강하게 하였으니 해우가 고루 기뻐하며 다소 화려하는 정성을 보냅니다. 삼가 황세제포 20일, 백세제포 30일, 흑세마포 30일, 용문염석 2장, 황하석 20장, 만화석 20장, 만화방석 20장, 잡채하석 20장, 잡생마 20일을 갖추었습니다. 위에 물건들의 가지수가 적고 제조도 정하지 못하나 진로의 도움으로 용납하시기 바라고 그의 근폭의 정성을 밝힙니다 하였고 자2 황태우의 방물은 홍세저포 20일, 백세저포 20일, 흑세마포 30일, 황하석 10장, 만화석 10장, 만화방석 10장, 잡채하석 10장이고 황태우와 중궁의 예물도 이와 같았다. 구묘의 정상은 가을 제사와 겨울 제사를 말한다. 근폭은 옛날 중국의 어떤 농민이 싱싱한 봄 미나리를 임금에게 바치려 하고 겨울에 따스한 햇빛의 주임을 임금에게 바치려고 했다는 곳에서 나온 말로 가득한 충성심을 말한다. 세조 7월 35군 세조 11년 1월 7일 을미호 네 번째 기사 공조판서 김수온이 상서하기를 신은 용렬하고 우명한데도 그릇되게 성상의 덕을 입어 공조의 대죄한 지 이미 3년이 되었습니다. 삼공과 육경은 나라의 대신인데 돌아보는데 신이 무슨 사람이기에 오래도록 이곳에 두십니까? 엎드려 박는데 신의 본직을 면하시고 다시 현지한 선비를 선임하시고 조정에 사람다운 일을 얻는 의를 드러내게 하소서 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세조 7월 35군 세조 11년 1월 8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예수의 전교하기를 난신에 연좌된 사람 및 도형, 유형, 부처되거나 정력된 사람 가운데 중이 되기를 자원하는 자로 경문을 잘 외우고 심행이 취할 만한 자는 도첩을 주어서 출가하기를 허락하라 하였다. 세조 7월 35군 세조 11년 1월 8일 병진 두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심선이 와서 아뢰기를 광주, 양근, 영흥 등지에 도적의 겁탈이 흥행하는데 점점 자라게 할 수가 없으니 창건대 군사를 보내 수색하여 잡게 하소사니 즉시 명하여 보득, 오웅, 진무, 이경, 정산, 휘리 등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잡게 하였다. 세조 7월 35군 세조 11년 1월 8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처음에 한필도 채방 별감 김속씨가 명을 받들고 안변을 지나다가 내 수소의 종 귀민의 집에서 자고 술을 마시며 사설을 진압하였다. 귀민은 일찍이 임영대군에게 원한이 있어 그 죄를 얽어서 인하여 귀성군 이준에게까지 미치게 하려고 김속씨에게 무고하기를 임영대군이 난을 일으키는데 따르려고 하였다 하고 말하기를 귀성군은 천하의 대장군이니 나는 이를 섬기기를 원한다 하였는데 영기, 김윤 등도 또한 함께 이 말을 들었다 하여 모두 하옥시켜 다스렸었다. 이때 이르러서 임금이 비현합에 나아가 친히 귀민, 영귀, 김속씨 등을 국문하고 제출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죄를 결단하기가 무엇이 어려우냐. 나는 이미 적실하게 그 정실을 알았다. 무릇 사람의 발언은 반드시 마음에서 인연하는 것인데 나는 진실로 임영대군과 기성군은 반심이 없다는 것을 안다. 이미 반심이 없다면 어찌 반역하는 말이 있겠느냐. 그렇다면 기속씨도 또한 연유 없이 그러한 반역의 말을 발설한 것이니 이는 필시 귀민이 건급시 말을 꾸민 것이다. 단지 귀민만 주력하는 것이 의리의 심이 마땅하다 하고 즉시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귀민은 참하고 영기는
김유는 귀민의 말을 듣고서 즉시 고하지 않았으니 각각 장 일백들을 김속씨는 왕인으로서 민가에 출입하여 술을 마시고 배단을 지었으니 또한 장 일백대의 고신을 거두라 하였다. 이때 김속씨의 옥사가 말이 심히 뒤섞이고 어긋난 임금이 한마디 말로서 단죄하였다. 얼마 있다가 임금이 신숙주에게 명하여 술을 오리게 하고 선정관에게 병서를 강하게 하고 또 주서 유순, 사관, 박숙달을 불러 논어를 강하게 하였다. 왕이는 원명을 받던 사람 말한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8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충청도의 군정을 만드는 것을 정지하니 본도에 기근이던 때문이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8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오롱초에 사는 첨지중추원사 남금세를 원처 만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9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수주의 올량합 도만어 유어린가 등 우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9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이조에서 함길도 관찰사 강형문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중국인 송전이 말하기를 요동의 계원 위 천호 양항의 관하에 속하여 백호의 직사를 맡았는데 야인의 내왕을 초탐하다가 호련 화라온에게 사로잡힘을 당하여 가서 해서의 왕 지휘의 집 간호가 되어 해를 넘기도록 살다가 간구를 이기지 못하여 천순 8년 8월에 이르러 본처를 도망하여 떠나서 기국의 온성지방에 이르렀으나 계원리로 돌아가려 한다 하였는데 송전의 말에 의거하면 그가 중국인 것은 의심할 것이 없으니 청컨대 사람을 보내어 안동하여 풀어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드디어 통사 김계박을 보내어 송전을 안동하여 요동으로 풀어보내게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0일 무호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문소전의 망제는 내가 마땅히 진행하여야 하겠으나 단지 기체가 다 평온하지 못하므로 세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 하니 문종의 서팽한 의례를 상고하여 계문하라 하였다. 문소전은 태조와 그 왕비 신의 왕후 한씨를 모신 혼전이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0일 무호 두 번째 기사. 간경도감에서 공철 대납인의 장구에 의가에 아뢰기를 대전의 상정한 것 안에 무릇 공철의 대납은 매 한양마다 풍년이면 값이 쌀 3대이고 배년이면 2대의 비율로 한다고 했는데 갑신년 12월에 이르렀고 풍년이면 1대 5호비고 배년이면 한 대로 한다고 개정하여 백성의 편의를 줬는데 힘썼습니다. 그러나 갑신년 이전의 대납인 것은 이미 상정한 수에 따라 먼저 3분의 1을 도감에 납세하였고 태반은 비용으로 허비하였으며 그 원가는 백성에 있지 않고 당초의 관에서 수렴하여 여러 마을의 창고에 저장하였으므로 납공한 문첩을 증음하고 써야 주게 되는데 이제 법을 세우기 전에 수납한 쌀을 본주에서 흩어서 돌려보내는 것은 불가하니 청컨대 예전에 대납인에게 주던 것을 다르소사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1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경상도 내상에서 쓰는 볏짚을 제읍으로 하여금 민간에서 거두어 수납하게 하면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 밀양 둔전에서 나오는 볏짚이 국용에 무관하니 청컨대 내상의 1년간의 용도를 개교하여 영속인으로 하여금 적당한 대로 전수하게 하여 민폐를 없애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2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처음에 경상도 관찰사가 성주목사 김자행, 금산군사 윤홍 등의 이름으로 된 정장에 의가에 아뢰기를 성주의 중 신운이 동복 아우 김적과 더불어 종을 송사하다가 드디어 서로 화목하지 못하더니 곧 외질인 중 설경과 더불어 모의하여 신운을 길에서 만나 쏘아서 죽인 정적이 심히 나타났는데도 오히려 언위하고 승복하지 않으니 청컨대 고문을 행하게 하소서 하였다. 이때 구달충이 일로 인하여 성주에 갔기에 임금이 구달충에게 명하여 신운동의 옥사를 안핵하게 하였더니 구달충이 국문하여 아랜 것도 또한 김자행, 윤홍이
국문한 것과 같았으므로 의금부에 명하여 설경을 잡아다가 변정하게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전교하기를 김자행과 윤홍이 신운을 치사시킨 연우를 국문하는데 설경을 마구 때려 억지로 공초하게 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김자행, 윤홍을 체포하여 추국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0억원 세조 11년 1월 11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처음에 충청도 관찰사 김진지가 아뢰기를 도내의 성환역, 평천역 등 연로의 일곱 역은 근년의 흉년으로 인한 인구가 거의 다 유망하였으니 청컨대 제 역의 일수와 조역은 황해도 칠참의 예에 따라 근방의 부호를 가려서 전원 노비를 증정하고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소재의 한 고을의 제사 노비를 추세하여 양수를 더하여 정하게 하고 아울러 연한을 한정하여 복호하여서 그 역사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하였다. 그때 제용감 판사 김달전이 구황 경찰관으로 본도에 있었으므로 김달전에게 명을 내려 다시 살피게 하였더니 김달전이 아뢰기를 성환도로의 제역 안에 광정역이 더욱 좁배하여 인물은 다 도망하였으며 마필은 모두 패사하였고 그 나머지 여력은 모두 김진지의 아랫바와 같으니 불갑을 급히 도모하여 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므로 임금이 김진지, 김달전이 아랜 것을 병조에 주어 의논하게 하였었다. 이때 이르러 병조에서 3억을 작정하여 아뢰기를 1. 광정역은 그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근방의 평민을 뽑아가지고 역이 있고 없는 것을 논하지 말고 정하여 조육으로 삼아 분전을 즐겁하되 아리의 말을 두게 하고 그 말 두는 것을 자원하는 자는 덜어주되 아울러 분전을 두게 하소서. 1. 유의한 영리의 거처를 종류와 원거한 영리에게 물어서 다 쇠안하되 만일 자수하여 환본한 자는 인연을 하나여 복호하고 안집하게 하며 어기는 자는 아울러 전린 이 정도 중히 논하게 하소서. 1. 유의한 영리는 비록 경기에 이르는 자라도 억지로 본고로 돌려보내고 그 일체의 역을 지나는 사람에게 공돈하는 미면은 올곡식이 성숙하기를 하나여 소재업으로 하여금 적이 한 바에 따라 지급하게 하소서. 1. 도영, 유영과 부처된 자 및 하삼도의 원학 향리는 우선하여 광정역에 보내고 그 기뉴하지 않은 포만은 관찰사로 하여금 덜어 줄이도록 하되 차사원도 또한 각각 부건에 차정하여 마력을 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복호는 충신, 효자, 절부가 태어난 집의 호역을 면제하여 주던 일이다. 워낙 향리는 악한 것을 하던 지방관아의 향리이다. 경국대전에 보면 수령을 조정하여 제 마음대로 패단을 일으킨 자, 뇌물을 받고 부역을 불공평하게 부과한 자, 세를 수납할 때 과징하여 남용한 자, 양민을 남몰래 끌어다 부려먹는 자 등을 지적하였다. 포만은 영말이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2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성직 관수로 축전주 태제부 도독 사마 소경 덩원주 신교례 비전주 상승포 호자 일기수 원희 등이 각각 사람을 보내어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3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사정들이 나아가 종친에게 명하여 격봉하게 하고 야인, 김우두, 김가가야 등을 인견하여 술을 먹였다. 또 주효를 관에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3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오롱초에 사는 알타리 첨지중추원사 이가홍을 본처 도문으로 삼고 동후후를 오음의 등첩만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3일 신유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충청도 구황 사목의 해당 절목에 본도의 공념은 국용을 제외하고는 아울러 상납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청컨대 갑신년의 추등 공념 1140석 안에서 500석을 헛어서 백성의 급함을 구제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3일 신유 네 번째 기사.
호주에서 5도 경차관 김순명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충주, 검천, 신창의 요새를 수납하는 곳을 청컨대 가흥, 명리에 옮기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6일 갑자 첫 번째 계사 원각사의 대종이 이루어졌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6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골관 올적갑 상호군 이 아시아 등 11인이 와서 통으로 바치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6일 갑자 세 번째 기사 호주의 전교하기를 밀성군 이침, 영해군 이당은 비록 상복을 입고서 집에 있지만 아울러 녹봉을 주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6일 갑자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경상도 경찰관 정괄의 계본에 의가에 아뢰기를 오포만어 박경원은 관기 자수로 하여금 선군에게 어물을 나눠주어 곡식과 무역하게 하여 양자를 삼았고 또 포수와 멀리 떨어진 곳에다 편사를 짓고 사니 매우 부당합니다. 이제 만약 을에 사면하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무엇으로서 후세의 귀감이 되겠습니까? 청컨대 박경원을 파직하소서는 임금이 윤호하지 아니하고 명하여 기생과 미곡을 거두어 바치도록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7일 을지옥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우질제사 강순이 종성질제사 배맹달의 첩정에 의가에 아뢰기를 금년정월 훈춘 올량합 사지 거파수가 와서 말하기를 근자의 중국에 갔다가 마침 병에 걸려서 돌아오다 이만조의 수하 이 을방의 집에 이르렀더니 이 을방과 동리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기를 조선에서 우리들을 공벌할 것을 의심할 것이 없으니 우리들이 먼저 이를 도모하려고 이미 부락에 통고하여 군사를 단련하고 말을 먹이고 있다 하고 정월 기해 평안도에 입구할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신이 급히 역마를 발하여 제진에 아리어 배전의 제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를 보고 한 명에게 묻기를 거파수가 고한 것은 확실한 듯 하니 경군사와 조전장수를 평안도에 보내어 방비하게 함이 어떻겠느냐 하니 한 명에가 대답하기를 이를 속히 양정에게 유시하면 양정이 스스로 포치할 것이니 별도로 경군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명일에 신숙주 등에게 보이고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7일 얼추 두 번째 기사 사헌부의 쌀이기를 별십이 조숙담은 관작을 모람되게 제수받아 5 작업을 뛰어넘는 데 이르렀으므로 본부에서 추국하니 조숙담이 스스로 죄가 된 큰 것을 알고 도망을 숨어 나타나지 않으니 그 간악함이 더욱 심합니다. 만일 끝까지 잡다가 마침에 나오지 않는데 이른다면 간사한 무리가 상례로 여길 것이며 형장에서 탈로하여 징계할 길이 없을 것이니 청컨대 기한을 정하여 잡게 하였다가 만일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가사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가사변은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변방에 살게 하던 형벌이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영의전 신숙주 좌의정 구치관 우의정 황수신 병조판서 윤자온을 불러서 강순의 계본을 보이고 이를 의논하게 하니 신숙주 등이 의논하기를 마땅히 이를 평안도에 유시하소서 하므로 드디어 관찰사 김경광 절제사 양정에게 유시하기를 지금은 함길도 도우절제사 강순의 계본 안에 건조의 도둑들이 정월의 강변으로 입구하려 한다고 하여 계본을 동봉하여 전하니 초안을 자세히 보고 더욱 방비를 엄중하게 하라. 대저 야인의 정상은 우리가 쳐들어갈 공격할 것을 심히 두려워하여 중국 조정에다가 공격을 금지하게 하여 달라고 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전일 경에게 관병하라고 유시한 것은 가만히 앉아서 그들을 피곤하게 하려는 소위였으니 나는 편안하고 적은 수고롭게 하는 술책이다. 이제 이 성식이 사실이든지 사실이 아니든지 모두 자강하려는 것뿐이니 진실로 모두가 내 술책 속에 들어온 것이다. 경은 마땅히 변방을 견고하게 오랫동안 지키고 더욱
강선을 만들어서 자주 관병과 전협을 하러 나가며 산야를 분항하며 반드시 대세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관병은 군대의 위세를 보입니다. 세조실록 34권 세조 11년 1월 18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황해도 관찰사 윤자미 아래기를 해준 목사 조욱은 장사지의 교통에 단자 포하와 말 안장을 많이 받았고 판관 위환은 관아의 아내다 처벌 두었고 아울러 그 첩형은 공름을 모람되게 허비하였으며 또 은견을 상사로 하여 공사를 받드는데 태만하였으므로 아울러 백성을 다스리는데 마땅하지 못하니 청가들 모두 파출하여 그 나머지 사람을 격려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은견은 사냥하는 매와 개를 말한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8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혼촌에 사는 야인 김토리, 김하을리, 박석꼬치 등을 본처 부만으로 복우리 여진 부만호 김모하를 본처만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8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황해도 관찰사가 제포에 회계된 소금 1천석을 갑신년의 사민에게 주고자 청하였으므로 명하여 호조에 내렸더니 호조에서 아래기를 400석을 주어서 존절하게 고루시여 하되 사민과 원래 살던 집으로 하여금 군색하지 않게 하고 나머지 소금은 시가에 따라 포로 받고 수납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8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래기를 정축년 10월 초 1일 이후에 중이되어 1년이 찼어도 도첩이 없는 자는 청가대 군적에 작보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주하승지 윤필상에게 명하여 동국 통감을 편차한 서책을 봉하여 아래게 하니 당시에 동국 통감의 일을 시작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성효가 없었고 또 내장 서책을 내어 문신에게 초록하도록 번부하였으나 일이 모두 늦어진 까닭으로 이러한 명이 있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9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충청도 경찰관 김달전이 아래기를 신이 제업을 순행하여 유현 민호의 수효를 조사했더니 부여가 60호, 홍산이 30호, 정산이 28호, 덕산이 10호, 예산이 8호, 충주가 25호, 청풍이 34호, 영춘이 13호, 단양이 15호, 연풍이 17호, 괴산이 24호, 보은이 12호, 회인이 54호, 문의가 24호, 청주가 20호, 청안이 30호, 음성이 14호가 이었는데 모두가 실롱하여 살기가 어려움으로 인하여 유망함에 이르렀으나 수령은 존유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자목하는 의에 의견났으니 청가대 유사로 하여금 추국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자목은 수령이 백성을 무율합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9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충청도 관찰사가 아래기를 우도 만호 조맹춘은 제멋대로 국문을 떠나 서천에 이르러 선군을 부려 집을 짓고 제목과 기와의 비용을 모두 선군에서 염출하여 침모하고 어찌한 정적이 현저합니다. 만약에 사유를 지났다 하여 버려두고서 취재하지 않는다면 장호의 무리를 징계할 길이 없으니 청컨대 파출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19일 정묘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래기를 황해도의 황주 극성은 관방의 가장 기묘한 곳인데 성터가 겨우 3-4리이고 또 이미 돌은 쌓였는데 여기여기 많지 않으니 청컨대 금년 10월에 당도의 인정을 발하여 또 돌을 더 모으고 명년 봄에는 조관을 보내어 축성을 감독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 30억원 세조 11년 1월 19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함길도 관찰사 강효문이 아뢰기를 함흥의 도련포 목장은 본부와의 거리가 30여리인데 소윤이 겸임하여 상시 내왕하며 검찰하느라고 본부의 공무를 다스릴 겨를이 없으니 청건대 목장 근처의 도안포만으로 하여금 겸임토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5군 세조 11년 1월 20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동교에서 매사냥을 하였다. 세조실록 35군 세조 11년 1월 20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병조에서 충청도 군적사의 첩정에 의가에 아뢰기를 제도의 영진군 안에는 부득이 집사자가 진군이라 칭하고 삼정을 이루로 삼아 거느리는데 이제 군정의 보호를 짓는 사목에는 진군이라 이를 만한 것이 없으므로 솔정의 정액을 작보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정병의 예에 의하여 일보가 받들게 하고 아울러 다른 도에도 행문 이첩하여 이 예에 따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진군은 각 지방의 영과 진에 소속된 군정이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에 있었다. 세조실록 35군 세조 11년 1월 21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주종소에 거둥하여 명하여 신종을 치게 하였더니 그 소리가 웅장하고 널리 울리었으므로 임금이 가상이 여겨고 즉시 효령대군 이보에게 안장갖춘 말 한 피를 내려주고 그 나머지 제조에게 각각 말 한 피를 내려주었다. 세조실록 35군 세조 11년 1월 21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처음에 좋아하는 날마다 어전에서 유생에게 그를 강하게 하여 통약을 치부하였다가 매냥 식년 문가의 관시 한승시와 향시의 초장에서 아울러 개교하여 푼을 주었는데 유학 배중후는 일찍이 어전에서 그를 강하여 획 1푼을 얻었는데도 한승시의 3장을 모두 낙방케 하였고 이감은 초장의 경의에서 획을 반품을 얻었는데 시관이 금년에 제술에서 취사할 것을 생각하고 이감을 취하고 배중후를 내쳤으므로 배중후가 사헌도에 고소하니 헌부에서 아뢰기를 배중후는 어전에서 그를 강하여 1푼을 얻었는데도 취하지 아니하고 이감은 제술에서 반푼을 얻었다고 하여 취하였으니 심히 옳지 못합니다. 청컨대 예조로 하여금 배중후를 방에 고쳐두고 이감을 내치게 하며 겸하여 시간을 핵실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통은 과거의 강서과의 성적을 매기는데 4등급의 첫째이다. 약은 과거의 강서과의 성적을 매기는데 4등급의 보통 등급이다. 관시는 성균관에서 실시한 고시의 하나이다. 대과 초시는 대개 한승부와 팔도에서 지역별로 시험을 보았으나 특별히 한 경우 성균관 생원 진사에게 급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한성시는 한승부에서 실시하던 문과 생원 진사과의 초시에는 한성시와 각도에서 실시하는 향시와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관시가 있었는데 모두 해마다 가을철에 실시하였고 이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이듬해 봄에 서울에서 제2차 시험인 복시를 볼 자격을 주었다. 향시는 지방에서 실시하던 과거이다. 각도에서 그 도 안의 유생들에게 보이던 초시이다. 이에 합격한 사람들은 다시 서울에 모여 복시를 치루었다. 푸는 점수를 말한다. 세조실록 35군 세조 11년 1월 21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경외의 중들이 상언하기를 원각사의 중창은 본래 우리 승도의 일이니 빌건대 양식을 가지고 부역하게 하고 이나에 도첩을 주소서 했으므로 예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예조의 사례기를 유점사에서 역사한 중에게 도첩을 준 것이 46,590인이고 의묘와 간경 도감과 여러 곳에서 역사한 중에게 도첩을 준 것이 또한 수를 계교할 수가 없으므로 회암사를 중수한 이래로 모든 것에 역사한 중에게 도첩을 허급하지 않고 자원에 따라 상직하는데 더구나 원각사를 창건한 처음에는 도승의 의논이 없었고 또 지금은 중의 호패와 군안을 고쳐 만드는 때이니 도첩을 가볍게 주는 단서를 열 수 없습니다. 청컨대 청리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5군 세조 11년 1월 22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올량압 상옥은 모인해 등이 6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22일 경우 두 번째 기사 호주에서 아뢰기를 제업의 전세 공리가 스스로 도용한 주에는 이미 이루어진 법이 있는데도 조세를 창고에 들일 때에는 이르러 만약 창고의 아전, 복례 등이 금난을 빙자하여 공리를 침학하면 부득이 정리하는 자가 있을 때 것이고 심한 자는 위력으로 탈취하여도 외리 등은 해마다 의부할 것을 생각하고 고발하지 못할 것이니 이로 인하여 모금하는 조세가 거의 100여석에 이를 터인데 단지 소거업의 이 문화의 징수를 독촉할 뿐입니다. 그 정리하는 것을 바꿔날 탈취하는 사람은 도적과 다를 것이 없는데도 끝내 자거하지 아니하여 징계할 길이 없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외리의 징고를 듣고 작물을 헤아려 논지하되 그 즉시 도로 징수하여서 모험한 수량을 충당하고 또 비록 모험한 것이 없더라도 침탈한 정적이 뚜렷한 자는 또한 법에 따라 몰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자거는 정찰하여 그 선악을 덜추어냅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23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올량합 부사직 다롱합 등 5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23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수주에 사는 올량합 5,000개를 본처만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2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강경도감 내섬시 예빈시 홍문관 상의원 서운관 자문 선공감 서연 등에서 숙직하는 관리가 법을 어기고 불을 썼으며 사법관리는 쌓아둔 말동을 불태워 없앴는데 검거를 가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을 아울러 군문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2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 싸르기를 사역원 주부 오윤손의 어미가 이달 초 8일에 병을 앓다가 죽었는데 오윤손은 취처하기에 급하여 그날 초저녁은 처가에 가서 자고 이경에 이르러서 비로소 어미의 죽음을 말하고는 곧 돌아와서 초상을 숨기고 성혼하였습니다. 그 정적이 이미 나타났고 비록 그 어미가 그날 이경에 죽게 되었더라도 병든 어미가 죽었는데도 슬픔을 잊고 취처하였으니 청컨대 오윤손의 고신을 거두고 몸을 가두고 출국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25일 개이후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서교에서 매사냥을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25일 개이후 두 번째 기사 이날 밤 동남방에서 불과 같은 광채가 있으므로 입직승지 제추 등에게 명하여 살펴보게 하였는데 한참 있다가 없어졌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25일 개이후 세 번째 기사 알타리, 동야, 가치 등이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2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햇놀이하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2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사관은에 싸르기를 난신 유기의 손자 유윤겸에게 이제 사헌 감찰을 대수하시니 헌부는 직임이 규찰을 관장하는 것인데 난신의 자손을 참여시키면 어떻게 백관을 바르겠습니까? 청컨대 유윤겸을 파직시키소서니 전교하기를 이미 허통하였으니 비록 감찰에 제수하더라도 또한 모방하지 않겠느냐 하고 승정원에 묻기를 윤유겸을 어찌하여 감찰에 제수하였느냐 하니 도승지 노사신이 아뢰기를 이미 사로를 허통한 까닭으로 제수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26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여포에 사는 올량합 불로호를 본처만으로 삼았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1월 27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고시관, 송처관, 김예몽 등이 진사, 정지 등 100인과 생원, 이창신 등 100인을 취하여 아뢰니 전교하기를 오늘 새로운 생원 진사를 인견하려고 하니 그 모든 일을 속히 차비하라 하였다. 당시에 조사로 시험에 합격한 자가 많았으므로 어찰로 이조에 전지하기를 젊어서 배우는 것은 장성하여 이를 행하려는 것이다. 이미 진신이 되어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다스리다가 관직을 버리고 부시한다는 것은 심히 이룰 수 없는 까닭으로 말미를 주어 부시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니 이제는 또 방에 응하고 육아할 적에도 모두 유복을 입으니 이것은 유복을 영화롭게 여기고 진신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소인유는 거칠어에 서구하고 군자유는 마음에 있는 것을 잊음이라. 혼인하면 금서를 금하지 않고 부시하면 관작을 모두 버리니 진실로 망령스러운 습속을 하면서 어찌 물정의 순응함을 따르지 않느냐. 속히 등재한 자의 고신을 거두고 쿠품에서부터 품계를 시작하게 하라 하였으나 조금 있다가 도로 거두었으니 대개 유생이 동료할까 두려움이었다. 사정대에 나아가니 효령대군 2보, 영대군 2영, 하동부원군 정인지, 봉은부원군 정창성, 영의정 신숙주, 상당부원군 한명예, 조화이정 구치관, 우이정 황수신, 병조판서 윤자원, 호조판서 김국광, 인순부윤 한계희와 입직한 여러 장수 승지 등이 입시하였다. 생원 장원 이창신, 진사 장원 정지가 각각 방하를 거느리고 동족들과 서쪽들에서 나누어 들어온 임금이 신석주에게 명하여 유생 등에게 전교하기를 너희들을 궐정에 불러서 자악을 내려주며 은총을 특이하게 하는 것은 어찌 도연히 하는 것이겠느냐. 너희들로 하여금 분발하여서 군자유가 되고 소인유는 되지 말게 격려하고자 합니다. 너희들은 각각 스스로 칭려하라 하고 인하여 어찰로 유시하기를 어진이를 구하되 목마른 것과 같이 하고 한 번 보고는 친구와 같이 하라 하고 또 생은 한이를 불러서 술을 올리게 하고 한이는 곧 한개미의 아들이다. 옷 1령을 내려주고 술이 반쯤 건하여서 정인지 등에게 명하여 한이의 집에 가서 경하하게 하고 한개위와 노사신으로 선의사를 삼았다. 임금이 또 전교하기를 생원진사 중에 직품이 있는 자는 유관을 쓰지 말고 각각 품되어 사모 차림으로 방에 응하여 유가하라 하였다. 진신은 벼슬아치리고 유관은 과거에 급잔 사람이 좌주 선진자 친척들을 찾아보는 일이다. 세조시로 35군 세조 11년 1월 27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아래기를 구법의 종성의 단문친 이상의 여손과 황후의 동성 방친의 시마 이상의 복호에서 태조의 시친은 당대에서 친진하게 하여 강복과 함께 편호하고 신의 왕후의 시친은 복호를 거전대로 하여 종성과 외척의 대우가 특히 경중을 잃었으니 청컨대 예조로 하여금 다시 마감에 상정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단문치는 상례 때 단론복을 입는 친족 곧 종고조부, 고대고, 제종증조부, 제종증대고, 삼종조부, 삼종대고, 삼종백숙부, 삼종고, 사종형제, 자매 등의 총칭이다. 무복친이다. 시마는 시마친의 상사에 석 달 동안 입던 복제를 말한다. 세조시로 35군 세조 11년 1월 2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서교에서 매사냥을 하였다. 세조시로 35군 세조 11년 1월 28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이날 초저녁에 동방에서 불덩이 같은 광채가 있었다. 계속 있네. 세조시로 35군 세조 11년 1월 2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밤에 광채가 있었다고 하여 백관이 할애하였다. 세조시로 35군 세조 11년 1월 2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사헌부 대선 김종순 등이 상소하기를 삼가시경과 춘추를 안음하건대 잉첩이 그 분수를 편안히 하는데 말하기를 실로 팔자는 같지 않으니 성인은 교구의 회명의 첩을 처로 삼지 말라는 검약을 아름답게 여기었다 하였으니 대개 첩은 적처와 병립할 수 없고 비천한 자는 존귀한 이와 겨룰 수 없으며 적첩의 분수는 천경지비이니 문란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의 은혼을 헤아리건대 전조의 말렵에는 사대부가 두
두었으므로 크게 명분에 어긋나서 계사년까지 하나의 아내를 두고서 취처하는 것을 은금하는 법을 세우고 그 금법을 범하고 취처하는 자가 있으면 비록 성례를 하였더라도 한결같이 첩으로서 논하여 적첩의 분별이 한층 명백하여지니 적처와 짝하여 바른 것을 탈취하는 근심이 저절로 생기지 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근자의 김형은 어려서 민여익의 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 후손이 없는 것을 민망히 여겨 또 도이공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 둘을 낳았으되 민씨와 동거하면서 종신토로 다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이공의 딸은 첩이요 그 아들은 서자인데 어찌 김형의 적자라고 이르겠습니까? 김형이 죽자 그 아들 김견은 적자가 되려고 춘추의 법으로서 논하나 결단코 들을 만한 것이 못됩니다. 또 혹 말하기를 김형의 어미가 그 아들의 후손이 없음을 민망히 여기어 도시와 성례하였으니 적자가 아니겠는가 하는데 그렇다면 민씨와 김형이 종실도로 동거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김하, 김유, 김수는 김형의 사촌 형제이며 허균, 권유수는 김형의 매부인데 그 김형의 적첩의 물음에 대답하여 김하는 말하기를 정처 민씨는 일생 동안을 동거하였으니 도시는 양첩이다 하였고 김유는 말하기를 처인 민씨와는 함께 동거하였고 도시는 하씨의 집에서 더붙여 살았으며 둘을 적처로 개교하여 보기는 어려우니 도시는 고첩입니다 하였고 김수는 말하기를 처인 민씨가 살아있을 때 도시에게 장가들었습니다 하였고 허균은 장모 하씨가 일찍이 도시를 이끌어 첩이라고 하였고 김형도 또한 민씨와 동거하면서 도시를 아울러 둔 것이 첩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였고 권유수는 말하기를 그의 아내의 후손이 없는 것을 민망히 여기어 도시에게 장가들어 첩으로 삼고 민씨와 함께 동거한 것이며 하물며 김원은 김형의 첩자로 도시를 대신하여 송사한 자다 하고 또한 말하기를 정처인 민씨와는 잠깐도 기별한 적이 없으나 도시는 하씨의 집에서 더불어 살았으며 민씨는 아비와 같은 집에서 살다가 동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대개 무사람의 입이 한결같은 말로 모두 이르기를 도시는 첩이다고 하니 그렇다면 그 장가든 것은 처가 있는데도 장가든 것이요 아내를 더 둔 것은 첩으로서 둔 것이지 적처로 두지 않은 것이 뚜렷하게 명백합니다. 비록 혼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김형의 적처가 되겠습니까? 또 더구나 그 혼서의 말을 상고하면 먼저 아내를 기별하였다고 하였을 뿐인데 모두가 말하는 것과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민씨와 동거하고 기별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름만 혼서이지 먼저 아내를 기별하였다는 말은 허망한 것으로 혼서라고 이를 수 없습니다. 만약 혹시 도시의 관계와 민씨의 관계가 서로 같다고 하여도 마땅히 아내를 두고서 취처한 이후에 먼저 아내를 적처로 삼는다는 법에 해당되니 민씨는 마땅히 적처가 되고 도시는 마땅히 첩이 되는데 도시를 올려서 민씨와 짝하는 것은 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도시는 미천하고도 미천한 자입니다. 그 아비를 물으니 어영고 직장이라고 하고 그 할아버지를 물으니 낭장이라고 하고 그 정조를 물으니 판도 판서라고 하기에 그 직임의 핵실하려고 고신을 독촉하여 드리라고 하니 또 말하기를 하나같이 모두 있지 않다 하며 끝내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도시는 지극히 미천한데도 정실이 되려고 거짓 사족인 채 하였으니 허함을 모결하여 그 조정을 기망한 것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은 사람을 김형의 적처로 삼는 것은 신은 등은 그으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또 신등은 생각하건대 가령 사람의 자식이 된 자가 반드시 적자가 된 뒤라야 제사를 받는다고 한다면 그 후손이 없는 것을 슬피 여기어 적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여서 그 제사를 잃게 하는 것이 오히려 옳겠지만 비록 서자라 하더라도 제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김견이 비록 적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김형에게는 그 제사가 끊기지 않을 것이고 나라에는 그 분수가 문란해지지 않을 것이니 둘 다 진실로 유감이 없을 것인데 어찌 반드시 도시를 올려서 민씨와 짝하고 김견을 적자로 삼아야만 하겠습니까? 김형의 적첩은 한 집안의 사사로운 것이고 나라의 대법은 만세의 상경인데 나라의 법이 김형의 적첩에게 한번 흔들리면 장차 이왕에 흔들렸다 하여 장래 천만세에 가서도 명분에 따라서 문란해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유사해서 법을 지키는 데에도 의가 불가불법이 될 것이니 애석합니다.
신등은 고치려 하여도 불능한 소위로 반독하여 모독하여도 마침내 해혹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한 개인인 김형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단지 그 법을 사랑할 뿐입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어지심을 드리워 체납하여 명분을 어미하시면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므로 이에 이르러 임금이 장령 박안성을 불러서 말하기를 소를 고쳐 가지고 오라 하였다. 규구의 해명은 제나라 황궁이 맹주가 되어 규구 지금의 하남성 고성현에서 제후들을 회합하여 맹약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제후들은 5가지 맹약을 하였는데 그 첫째 조항에 불의한 자는 죽이고 세자를 바꾸지 말고 첩을 삼지 말 것 등이었다. 천견지위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떳떳한 상리이다. 모결은 거짓으로 맺음이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2일 김효 첫번째 기사. 좌보승지 윤필상이 의금부에 가서 김자행, 윤홍의 옥사를 다스리고 아린이 전교하기를 마땅히 친문하여 밝히겠다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2일 김효 두번째 기사. 올영합 이어운계 등 사인과 올석합 수빈계 등 3인이 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2일 김효 세번째 기사. 사헌감찰 김양환을 양견에 보내어 군사 남희의 불법한 일을 추국하게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2일 계묘 네번째 기사. 병조에서 군적사의 개본에 의하여 아뢰기를 정축년 10월 이후에 중이되고서 1년이 찼어도 도첩이 없는 자는 모두 작보하고 하소서. 이제 군적을 할 때에 군역을 피할 것을 꾀하여 중이된 자가 자못 많으니 비록 1년이 차지 못하였더라도 심행이 있고 경을 잘 외는 자 외에는 청컨대 아울러 작보하게 하고 아울러 타도에도 이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3일 경진 첫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3일 경진 두번째 기사. 임금이 승경원에 명하여 김자행과 윤홍을 나치하였다가 좌보승지 윤필상으로 하여금 군문하게 하니 김자행이 말하기를 처음에 고을 사람이 고하기를 슬경이 몰래 신운을 해쳤을 적에 손에 피 흔적이 있었고 옷에도 또한 피가 묻었었다 하기에 이를 살펴보았더니 과연 증흠이 되기에 즉시 그 옷을 거두어서 후일의 상고에 대비하였을 뿐이고 신은 장 100대도 때리지 장 1대도 때리지 않았습니다 하였고 설경은 말하기를 목사가 나를 장문하였습니다. 만약 집장한 자에게 묻는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으므로 윤필상이 그대로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묻는 말에 정직하지 않을 것 같으면 고신하여도 가하다 하고 즉시 집장한 자 대평에게 나아가 묻게 하니 김자행의 대답과 같으므로 곧 한철에 장신을 하였으나 오히려 승복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즉시 의금부 지사 한 척을 성조에 보내어 사련인을 국문하게 하고 인하여 김자행과 윤홍을 파직하였다. 사련인은 공사에 관계된 사람이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3일 경진 세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건자의 건친과 분황 및 배소하는 자가 을에 모두 영말을 타서 영로가 날로 더욱 좁해하여지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모든 사행에 영말을 타는 자는 일체 청하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분황은 관직을 추정할 때 사령장과 누렁중이에 선 사령장의 부본을 주면 그 자손이 추정된 분의 무덤 앞에서 이를 고하고 누른 종이의 부본을 태우던 일이다. 배소는 성묘이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3일 경진 네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중우위 문우성호 우성홍이 사람을 보내와서 토물을 바치었다. 이름이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3일 경진 5번째 기사 김수이의 아들 이석공이 상언하기를 청컨대 이 인석의 예에 따라 무고에 부시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장차 적첩의 분수를 명백히 분간하여 개정할 것이니 우선 들어줘 부시하게 하라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4일 신사 첫번째 기사 전날에 도둑이 태평관 근방의 인가에 들어와서 재물을 겁탈하는 것을 순장이 그 도둑 한 사람을 잡아서 가두었으나 나머지 무리는 모두 숨었으므로 임금이 명하여 검군을 발하여 성중을 수색하였는데 마침내 잡지 못하였다. 또 광주, 과천 등지에서도 도둑의 무리들이 있어 진무부장 등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잡게 하였고 이날 도성지, 노사신, 좌보성지, 윤필상 등을 불러 도둑을 거치게 할 계책을 의논하였다. 드디어 골문 밖에다가 궤를 두고서 궤면에 방문을 붙이었는데 방문에 이르기를 중외의 대수 인민으로 도적을 고발하는 자는 거처와 사건의 상황을 갖추 기록하여 밀봉하여 궤함에 궤 속에 넣으면 사실이면 중한상을 받을 것이고 비록 사실이 아니더라도 또한 죄는 가하지 않을 것이나 만약 원수를 미워하여 무고하는 자는 중히 논하겠다 하고 의금부인 당직 낭청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되 저녁마다 밀봉을 취하다가 승정원에 올려 보내면 승정원에서 입기한 연후에야 이를 발하게 하였다. 방문을 팔도에 나눠 보내어 궤를 제읍의 문 밖에 두게 하여 포적의 밀봉을 받아서 제3피고자를 헤아려서 엄포하게 하였다. 당시에 도적이 날로 성하여도 관리가 남형을 금지하는 데 구애되어 장신할 수가 없었으므로 비록 도덕을 거치게 하는 방략을 많이 베풀었으나 마침내 그 효과가 없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5일 이모 첫번째 기사 문과 해식 오시관인 영의정 신숙주 조아이정 구치관 등의 진사 정휘 등 33인을 뽑아서 아뢰었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5일 이모 두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전라도 계량전의 남은 것이 무릇 22,500결이니 충청도 양전의 모자란 수요를 충당하고 그 나머지 전지 18,659결은 경기 군자전의 수세에 준하여 경기 군자전은 공신전, 별사전, 수신전, 훌량전 등에 충당되지 아니한 수를 살펴서 때에 따라 절급하나 그러나 경기는 재향 및 제사의 공상으로 전세를 바치는 것이 타도의 배너되나 되어 구경전이 항상 부족하여 근심합니다. 이 뒤로는 위탕 등의 전제는 몰관되는 전지를 기다려서 충당하여 주고 그 군자전은 청컨대 옛날에 의하여 조세에 수납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공신전은 과전 외에 공신에게 주던 토지이다. 세습이 인정되었다. 별사전은 공신에게 내려주던 사전의 하나이다. 작은 공이 있는 자에게 수시로 사급하였는데 세습을 인정하는 것과 본인 당대에 하나는 것의 두 종류가 있었다. 수신전은 과전을 받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의 아내가 수절할 경우에 주던 전지이다. 자식을 두고 수절한 경우 과전의 전액을, 자식이 없이 수절한 경우 그 반액을 주었다. 율양전은 나라에서 나이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던 토지이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5일 이모 세번째 기사 평안도 도우절제사 양정이 만포 절제사 홍귀해의 섭정에 의가에 아뢰기를 야인 이들이 이 아을고다 등이 왔기에 전에 내리신 전지를 이들에게 말하기를 이만주가 스스로 즉위한 이래 여러 아들을 보내와서 알련하였고 이들과 또한 입주하여 수기하려고 하는 것을 바야흐로 허락하고자 하나 중국에서 싫어하고 그리는 까닭을 결단하지 못하였는데 그때 조산파 등이 입고할 때에도 너가 매양 병고를 아리니 내가 너의 정성의 간절함을 알았다. 이두리가 황성평에서 살려는 것도 또한 허락하였으나 다만 집을 짓고 양식을 주는 것을 중국에서 들으면 내가 초래함이라고 할까 하여 이를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이며 어찌 다른 연고가 있겠는가. 조선파가 여러 번 와서 도둑질을 하였으니 끝내는
땅이 그대로 두지 않고 총멸한 뒤에야 말겠으나 이제 너희가 놀라 동요할까 염려하여 아직 참는 것뿐이다. 너 이만주도 스스로 와서 괘씸하고 정성을 바치면 나도 또한 성의를 미루어 애휼할 것이요 비록 조상바가 죄를 지었더라도 반드시 아울러 미치게 하지 않을 것이니 스스로 의심하지 말라. 개축년의 일은 선조 때의 때에 있었던 일이니 내가 자세히 알지 못하겠으나 어찌 시비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벌함이 있겠느냐. 이제 이미 너의 계심을 허락하였으니 지나간 일은 다시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전일에 도망해온 칭파오는 스스로 말하기를 본시 중국 백성에 속하였었다고 하여 그 당시 즉시 중국에 보냈다. 또 너의 글에 스스로 말하기를 어느 곳으로 옮겨 살아야 합니까? 의구스러워서 그러합니다 하였으나 너는 놀라 동요하지 말고 생업에 편안히 하라 하니 이두리는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만약 이 뜻을 아비에게 전한다면 늙은 아비도 감덕하여 안토할 것입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조실록 35권 세조 11년 2월 6일 개미 첫 번째 기상 행물이 하다.